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효성의 신설지주 HS 효성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대표이사에 오른 조현상 부회장은 출범식 대신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며 가치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SK온이 오늘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실적 부진을 겪으며 SK그룹 차원에서 SK온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조직을 효율화하라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외국인 매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유망업종으로 반도체, 방산, 음식료, 자동차 등 수출주를 지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만에 5천 건에 육박하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고점에 육박한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HS 효성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형제 경영으로 효성그룹을 이끌어온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 정리를 마치면 완전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재계에선 관측하고 있는데요. HS 효성 초대 대표이사에 오른 조 부회장은 출범식 대신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가치 경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미팅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7월 1일 날 출범을 하는데 이게 결국 그 발길이 닿아야지 이런 가치가 생기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임직원들과 푸르메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스마트팜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27일엔 전 세계 자회사 임직원 1000여 명과 온라인 등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HS 효성 출범을 맞아 의례적인 출범식 대신 봉사활동과 구성원 소통에 나선 겁니다. 특히 효성 역사상 처음 이뤄진 HS 효성의 타운홀 미팅은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밝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조 부회장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조 부회장은 고객과 주주에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고 온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HS 효성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치를 최우선의 DNA로 삼아야 한다며 주주와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함께 성장하는 가치 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경영의 의미를 담은 가치 또 가치를 캐치프레이즈로 선보였습니다. HS 효성은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 중공업 부사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지원본부장에 전 효성 전략본부 임원을 지낸 신덕수 전무, 재무본부장에 전 효성 재무본부 임원을 지낸 이창엽 전무 등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HS 효성은 HS 효성 첨단 소재,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HS 효성 홀딩스 USA, HS 효성 더클래스 등을 주요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매출 규모는 7조 원대, 글로벌 거점 숫자는 90여 곳, 임직원은 1만여 명에 이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오늘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실적 부진을 겪으며 SK그룹 차원에서 SK온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조직을 효율화하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취지입니다.
SK온 임직원들은 변화된 경영 환경을 반영해 자원 배분과 일하는 방식 등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최고 생산 책임자, 최고 기술 책임자 등 C레벨 전원의 거치를 이사회에 위임하고 흑자 전환까지 임원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심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는 최대한 지원하고 유연 근무 제도는 유지하되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삼는 등 기본에 충실한 기업 문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의 시작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는 해외 투자금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상반기 증시 정리와 하반기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상반기 코스피는 5.7% 오르며 2,800선을 터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9%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만은 28%, 일본은 18% 뛰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23조 원어치를 사들이며 상반기 역대급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7조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치운 개인은 앞다퉈 미국 증시로 떠났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미증시 보관 금액은 약 119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새내기 중 셋 중 둘은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은 28개, 이 중 18개가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새내기주는 우진엔텍으로 공모가 대비 7배가 올랐고 반면 ICTK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나며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증권가는 하반기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상향을 예고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라며 증시와 경제, 반도체 경기 모두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자 유망업종으로는 수출주를 지목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산 제품을 소비하는 수출 대상국 경기는 견조하고 제품을 확보하려는 해외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며 환율이 높아진 가운데 수출주인 반도체와 방산, 음식료, 자동차 등은 이익 개선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토대로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결과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당초 이달 시행 예정이었던 터라 집 사기 더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자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고 세계 최초 주택 자금 대출과 같은 저금리 상품 출시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 스트레스 DSR이 2달 밀린 만큼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은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거래량의 경우엔 3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계약일 기준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946건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신고 기한이 한 달이나 남은 6월 거래량도 3,200건을 넘어서며 이미 5월 거래량의 65%에 육박했습니다.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매매 물건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2,039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9% 감소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곳곳에서는 실거래 가격이 전고점에 육박한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리센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7일 2건이 26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가인 2022년 4월 26억 5천만 원의 98%까지 회복한 수준이자 반년 만에 3억 원에서 4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또 용산구 나인원 한담 등 초고가 아파트들은 이미 거래될 때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인데요.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우선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2년 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거래량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된 월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대출 신청은 총 2만 986건이 접수됐는데요. 금액은 약 5조 원가량 됩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최근 계속 오르면서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주택 매수 대기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형성된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총 8,323명입니다. 이 중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3,527명으로 전체 매수자의 42.4%에 달할 뿐만 아니라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적당한 때에 집을 사려고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를 2달 더 연기했죠.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 규제에 향후 금리가 인상됐을 때를 고려해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당초 이달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출이 감소하기 전에 주택 구매를 서두르자는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돼서 주택 거래량이 느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자영업자 지원과 또 부동산 PF 연착륙을 이유로 일정을 9월로 2달 연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리가 가장 큰 변수라며 스트레스 DSR이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9월 달에는 한시적으로 주택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지금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DSR의 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며 최성수기를 맞은 빙가 업체들이 제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료에 이어 아이스크림에서도 칼로리와 당 함량 제로를 앞세운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이 통상 7, 8월이 포함된 3분기에 가장 잘 팔리는 만큼 이 시장에서 누가 승기를 쥐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은 빙가업계 1, 2위 롯데웰푸드와 빙그레가 단 0.01%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롯데웰푸드는 소매점 매출이 5,793억 원으로 전체의 39.86%, 해태아이스 자회사를 포함한 빙그레는 5,791억 원으로 39.85% 점유율을 보이며 롯데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기업 모두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제로당, 제로칼로리를 앞세운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음료 분야에선 이미 제로 상품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빙가류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라인업 확대가 이뤄져 시장 선점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4월 스쿠려바와 조스바 제로칼로리 출시로 누적 판매량 2천만 개 돌파를 앞둔 롯데웰푸드는 오늘 씨 없는 수박바 제로칼로리를 추가로 출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도 이달 초 더위 사냥 제로와 생귤탱귤 제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회사 해태아이스는 당 함량과 열량을 모두 제로로 설계한 아이스가이 제로제로 스포츠 출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맛과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헬시 플레저 열풍이 식을 줄 모르며 아이스크림 시장까지 번진 제로바람. 제로 신제품으로 올해 빙가류 점유율 전쟁에서 어떤 기업이 승기를 쥐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국제포럼에서 윤리경영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0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신 의장은 인본주의 경영 철학을 내걸고 20년 넘게 교보생명을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해 보험계 노벨상 수상에 이어 처음으로 제정된 글로벌 윤리경영상에서 초대 수상자로 지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열린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윤리경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중소기업학회와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인사들이 개최하는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중소기업의 날을 맞아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대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신 의장을 선정했습니다.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등 국제노동기구가 새로운 어젠다로 제시한 사회정의를 추구해온 글로벌 기업가를 각 나라에서 추천받은 뒤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여합니다. 윈슬로 사전트 심사위원장은 신창재 의장의 모범적인 리더십은 글로벌 기업가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장이 지난 24년간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과 보험 설계사,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발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입니다. 신 의장은 앞서 지난 2012년 회사 정관을 개정해 교보생명은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제네바 포럼 관계자는 2019년 미국 경영자 단체가 기업의 경영 원칙을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신 의장은 이보다 훨씬 앞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해온 선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의장은 시상식 영상 소감을 통해 단순히 법과 질서를 지키는 소극적 윤리 경영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 윤리 경영을 펼치는 것이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rust that embracing ethical management and stakeholder commitment is the right path to long-lasting success for companies. 교보생명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윤리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보험 상품의 완전 판매와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국내 은행의 이자 순이익이 지난해 기준 34조 원으로 집계됩니다. 은행들의 순이익 증가에는 기업 대출이 중요 역할을 기여했는데 연체율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기업 대출 조이기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이자 순이익은 34조 2천억 원으로 2010년 후 금리 상승기 가운데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이자 순이익은 2010년 은행권 이자 순이익 20조 8천억과 비교해 6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자 순이익 증가에는 기업 대출이 주요 견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 가계대출보다 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금리 상승기인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기업 대출은 연평균 28조 5천억 원 증가했는데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2조 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기 은행이 공격적으로 확보한 기업 대출이 향후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손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은행의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달 기업 대출 부실이 시차를 두고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공격적 기업대출 영업을 펼치던 시장은 기업대출 조이기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은 실적 경쟁 때문에 역마진 대출까지 감행하며 출혈 경쟁을 벌였지만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2.31%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채무 상환 부담은 늘고 매출액은 감소하면서 채권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인데 10개 가운데 4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만 보면 0.27%에서 최대 0.37%로 나타납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연체율이 0.01%만 올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연체율 증감 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각 은행들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업 중심 대출을 진행해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대비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을 총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 자체가 급락하거나 영업적자 하락세가 두드러진 건설업 등 일부 산업군에 대한 기업대출 문이 올해 하반기 더욱 좁아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농심은 명동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K라면을 체험해볼 수 있는 매장 너구리의 라면 가게를 오는 3일부터 오픈합니다. 너구리의 라면 가게는 방문객이 원하는 라면과 토핑을 고르면 직원들이 즉석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이길 오전 1시까지 연중 무휴 운영됩니다. 호텔 스카이파크 명동 3호점에 위치한 체험 매장의 내부는 K라면을 맛볼 수 있는 공간과 너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으로 꾸며졌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명동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높은 호텔에서 농심 대표 제품을 소개하고 K라면 본고장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은 추후 신라면 볶음밥, 짜파구리 등 모디슈머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호텔 조식과 룸서비스에 반영하고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라면 선물 세트와 굿즈 등의 판매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영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와 전남 해안은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장맛비는 밤에는 경남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남부 지역은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중서부와 전라 서해안, 제주 산간에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제주와 전라, 경상도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천, 범람 및 침수 피해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오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낮 동안 속초와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에 광주 29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